지금 SBS 보도를 좀 보면요. 도색 작업이라고 속였더라고요. 보강공사를 하는데 보강공사라고 써놔도 될 법한데 보수공사, 도색 보수고 한다, 색깔 칠한다라고 하면서 페인트 묻지 않게 조심해달라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뭔가 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못 믿겠는데 더 못 믿겠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보강공사가 기술적으로 뭐 굉장히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전 문제라고 한다면 뭐 보강공사만 적절하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뭐 구조적으로 불안정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강공사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기둥 하나 더 박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기둥 하나를 더 박으면 그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그 주차 공간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좁아지겠죠. 좁아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는 이게 그 구조 설계를 너무 이렇게 염가로 단가를 후려치다 보니까 불안전한 구조 설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구조 설계를 그 굉장히 염가로 후려치면 그 기둥을 많이 박는 구조 설계가 나와요. 왜냐하면 안전만 지키면 되니까. 그게 이제 그 공간 활용하고 네. 안전하고 서로 상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서도 구조적인 강도를 지킬 수 유지하는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구조 설계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삼풍 백화점 붕괴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기둥을 훨씬 많이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은 일단 그 다음 문제고 내가 그 안전 문제로 문제 생기는 건 싫으니까 그렇죠. 다 이제 기둥 많이 박아가지고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강공사를 하면 안전해집니다.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해졌는데 공간 활용은 그러면 그 다음 수준으로 충분히 활용도가 유지되느냐? 그게 오히려 더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구조 설계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제대로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보강공사가 기둥을 더 박는 걸 얘기하나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보강공사는 이제 어떤 그 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기둥을 더 박을 수도 있고 네. 기둥을 두껍게 할 수도 있고 네네. 원래 그 지탱하는 구조체라는 게 결국 보호하고 기둥이거든요. 네네. 보호하고 기둥인데 그러면 무량판 구조에서 슬라브 보호를 보강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판 같은 천장. 네. 보호를 보강하더라도 그러면 천정고가 낮아져요. 그렇겠죠. 그 어떤 식으로든지 네. 어떤 식으로든지 구조가 보강된다는 거는 그 공간 활용할 공간이 약간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공간 활용도를 유지하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했을까요? 도색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괜히 이제 불안감을 주니까 이게 속에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보강공사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보강공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죠? 예, 사실대로 주민들한테 고지하고 그런 그러니까요. 이해를 구하는 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예,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결국은 저는 이제 신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공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면을 증설하는 공법도 있고 진짜 그 기둥을 하나 더 박는 아니면 방법도 또 탄소 섬유 시트를 붙여서 보강하는 공법도 있고 사실 공법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지금 요 사건 외에도 사실 아파트하고 입주민들 간의 사실 하자 관련된 소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하자 소송을 하는 원인이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안 해줘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건설사의 하자 보수를 못 믿겠어서 사실 하자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 LH가 지금 철근 누락했다고 한다면 입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건설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니냐까지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불안해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왜 보강을 해야 되고 이 공법은 왜 이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이후에 사실 공사를 했었어야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냥 보강공사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이 부분은. 근데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보강공사가 믿을 만한 공법인지 네. 아닌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남을 겁니다. 네. 예. 근데 도색공사라고 하면 그럼 믿어질까요? 더 심하게 좀 신뢰를 훼손시켰던 거죠, 요거는. 네. 소장님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어이가 없고요.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네. 사실 신뢰가 기본이 되면 보강공사 문제 없습니다. 최근 구조 설계사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제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강 철근근이 빠져도 충분히 지금 기술력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신뢰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저는 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차라리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고 우리 이런 보강 공법도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보강 공사하겠다라고 오히려 소상하게 좀 알려줬더라면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수도 있는데 도색 작업한다라고 했다가 보강 공사한다니까 아니 이번에는 또 얼마나 얼렁뚱땅 대충 하고 넘어가냐라는 생각밖에 안 신뢰가 없어요,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문제고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기간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네.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했습니다. 보강 공사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믿지 못한다면 맞아요. 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제대로 그 아파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